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기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 채널에 국선기공에 대한 어떤 영상과 원리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국선도 단전 행공을 끝낸 이후에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효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수련법을 모르고 하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꼭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액션이 있습니다. 이 국선기공을 또는 국선기공을 통해서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어떤 국선기공이나 국선도 단전 행공을 더 가깝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된다면 의미와 어떤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 아마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란 것의 영상과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입각해서 파생된 어떤 국선도 단전 국선도 국선 기공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신체 리듬 23, 감성 리듬 28, 지성 리듬 33,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리듬 상에서 이렇게 긍정과 부정, 그 저조기와 고조기의 한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23일 주기란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감성 리듬도 이 그 저조기와 고조기 또 그 부정과 긍정 이 한 사이클이 28일 주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고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5일 단위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락의 흐름도 이 태음경과 양명경, 폐, 대장, 비, 위장경의 흐름이 23일 주기고, 그 다음에 이 소음경과 태양경의 심장, 소장, 신장, 방광이 28일 주기고, 그 다음에 고름경과 소양경, 간담, 심포, 삼초가 33일 주기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음경, 즉 1차 중기경이라고 합니다. 전명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명경이라고 하기도 전명경은 가장 우리 인체에서 낮게 깔려서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으면 어떨까요? 부딪힘도 작겠죠. 사고도 자주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질병도 빈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낫는 것도 또 잘 낫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소음경과 태양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후방에, 인체 후방에 위치하면서 조금 후방에서 전방의 어떤 역할을 좀 보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기지가 된다. 군사 기지로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방보다는 질병의 발병 빈도수는 조금 덜합니다. 또 반대로 질병이 한번 들어오면 전방의 전명경보다는 좀 낫기가 힘들지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름경과 소양경은 측면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면서 자기 소기의 목적이 이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전명경은 그래서 우리 질환도 순환기 질환, 소화기의 질환으로서 좀 가볍고
질병, 발병 빈도수가 좀 많고 하는 그런 질환들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위치하면서 후명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후명경. 그러면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병기가. 그 다음에 발병 빈도수는 조금 덜하고 전명경보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측면경으로서 좀 아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계통, 우리의 의식과 관련된 그런 걸로서 뇌신경 정신과계 이런 걸로서 조금 우리의 정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질환으로서 전면과 후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좀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질환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또 관법적 작용, 연법적 작용, 의법적 작용 이렇게 있습니다만 3, 4, 5 이 숫자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그 주역의 생수와 성수의 작용이 있죠. 생수라 그러면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수화, 목금, 토가 나오는 그런 순서. 그것이 이제 상생적 작용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기단법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락과 같이 수평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법적 상극적 작용. 이거는 이제 상생적 작용의 자연적인 작용과 상극적 작용은 인위적인 작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 일수, 이화, 삼목과 그 다음에 사금 이게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작용,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수화단법, 근본단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걸로서 좀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라고 하는 것은 중이죠. 상화적 작용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평적인 어떤 차원, 이런 상생적 작용은, 그다음 상극적 작용은 수직적인 차원, 그 다음에 상화적인 차원은 비틀림의 어떤 차원.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과 이건 시간과 공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속도가 가미되어졌을 때 어떤 4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토의 작용. 우리 인지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심포 3초의 안다 모른다의 어떤 개념으로서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4차원적인 어떤 개념이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속도적인 또 이제 형상적으로는 비틀림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서 이 세 가지 것이 동시에 하나로 일치되어져야 우리가 정기신 통일을 얘기하듯이 어떤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렵죠. 형이상학적이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면경입니다. 이게 전면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면경이다 그랬고요. 중기경락, 즉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단법을 하면 이런 경락들이 활성화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중기단법을 하면 12경락, 5장육부가 다 활성화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 4경락만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도표에서 물론 12경락, 5장육부를 다 활성화시키니까 12경락이 다 활성화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단전 행공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와 강도를 얘기할 때 이 4경락, 전면경이 우선적으로 작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락이 활성화되어지면 이러한 질환들이 다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한번 세워놓고요. 한번 내가 비듬이 딸기코 증상이 있는데 폐경 쪽이 좀 문제가 있나? 또 이렇게 안부 충혈이 있는데 위경 쪽에 문제가 있나? 또 눈 다래끼가 났는데 이 비경 쪽에 문제가 있나?
또 뭐 만성 비염, 축농증이 있는데 대장경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면 흐름도 있죠. 다 이렇게 그 좀 살펴보시면 조금 재미도 있을 거고 좀 참고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선기공의 수평적인 그런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락들이고 자극이 되어짐으로써 이런 그 질환들이 다 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평적인 차원은 뭐냐? 상생적 개념으로서 수평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법하고 토법은 엎드리지 않습니까? 90도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수평, 동물처럼 마치 네 발로 기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평평하게 편하게 자극되어지는 것이 오장육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락들을 다 자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질환들이다라고 이제 또 그런 차원 그런 체위로서 이런 그 경락들이 다 자극되어질 수 있는 체위들이다 동작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면경입니다. 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인체의 후면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직적인 겁니다. 수직적인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극되어짐으로써 그 여기에 이런 경락들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이런 수법이고 그 다음에 그 화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수화단법 이렇게 하는데 쭉 수평적이란 얘기죠. 동작들이 전부 다 수직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 전면경의 수평과 그 다음에 건권 후면경의 이 수직과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질환들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공법들이 수법이고 화법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워놓고 한번 불감증이다. 내가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화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류마티스 열이 있다. 또 이명증이 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러면 수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기경락, 측면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말 그대로 인체 측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목법을 정신과계 내지는 뇌신경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이 경락의 흐름이 전부 다 뇌로 제일 많이 흘러가는 것이 이 담경이고 그 다음에 또 삼초경도 이렇게 뇌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뇌신경계, 정신과계 이렇게 구분을 정신과계 정화기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을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정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포와 삼초는 우리의 오장육부에 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락은 있다는 거죠. 기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생명력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들어오는 루트가 이 심포 3초경으로 들어와서 심포와 3초의 기능이 초의 작용으로서 어떤 심장과 폐가 숨 쉬어지고 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포는 이런 심장과 그 폐의 활동이 되어지는 것을 고장을 방지하는 역할이 심포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 심포와 삼초는 우리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오장육부의 생명력을 우주 대자연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오장육부로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에 해당한다라고 보지만 이런 용으로서는 토를 통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로서는 심포 3초가 생명력을 받아들이지만은 쓰는 용도 방법으로서는 토를 통해서 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신과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건망증, 치매증, 공포증, 대인기피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신과계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담경과 간경도 마찬가지로 정신과계 어떤 질환들이 많습니다. 신경기계. 그래서 이거는 그 전면경의 중기경락의 수평적인 거, 그 다음에 근권의 후면경의 수직적인 거에 의해서 전면과 후면을 왔다 갔다 연결시키는 이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서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틀림입니다. 비틀림. 그래서 수평과 수직에 의해서 비틀어서 뭔가 압을 높여서 이 대기권의 어떤 중력에 거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중력의 맞선이라고 주름도 생기고 눈도 처지고 장기도 처지고 모든 기능들이 다 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평과 수직과 비틀림으로써 어떤 뇌압을 높이면 뇌압입니다. 뇌압이 아니고 뇌압을 높이게 되면 옛날에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그런 활동성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인 ET를 보게 되면 중력이 없는 데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뾰족하고 머리가 크고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중력에 거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임독자괴를 한다거나 하면 이 머리 육계라고 하나요? 이거 쓰지 않습니까? 머리가 뾰족해지는 그런 것처럼 주름도 생기지 않고 눈도 처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평과 수직과 이 비틀림으로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걸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명력, 면역력 강화 기공, 그 다음에 목법에 해당하는 신경기계 강화 기공을 해주게 되면 이런 비틀림이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화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질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체형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 기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장단족, 즉 긴 발과 짧은 발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왼쪽 체질, 그 다음에 오른쪽 체질, 이렇게 오른쪽은 교감신경형, 왼쪽은 부교감신경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지시켜 놓고 확인을 하시면 그런 부교감형과 교감형을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이 체형기공, 즉 말 그대로 체형이 삐뚤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것을 교정하는 기공이란 얘기죠. 이것이 이제 기문열기 기공, 양형 치유 기공, 교감과 부교감 치유 기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질을 알아야 되는 이 목양, 모금, 토양, 수음, 토음, 수양, 금양 이런 체질. 자, 이거는 장기 배열이 가장 크고 가장 큰 놈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거 하면서 이런 순서가 예를 들어서 목양 체질이다, 한태음인이다 했을 때 목이 제일 크고 금이 제일 적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는 적고 파란 글씨는 큰 놈인데 장기가. 그래서 목은 1번 하고 수는 2번 하고 화는 3번 하고 토는 4번 하고 금은 5번 하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1회차는 목수, 화, 토, 금으로 하고 그 다음 2회차는 수, 화, 토, 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3회차는 화, 토, 금으로 하고 4회차는 토, 금으로 하고 5회차는 금만 1번 더 해주고 하는 걸로서 오장육부의 12경락에 불균형된 것을 경락을 움직여줌으로써 수평과 수직과 비틀림을 움직여줌으로써 바로잡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체질기공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 인체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되고 체형기공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화기공이라고 하는 건 토, 금, 화, 수, 목법의 연결.
각 동작의 연결 동작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우리의 생명력과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공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기공은 처음과 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체질기공을 해주고 처음과 끝은 상하기공을 한다 그랬죠. 순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선 상하기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문열기기공, 그 다음에 양형치유기공, 그 다음에 교감과 부교감 왼쪽 오른쪽 아까 설명드렸었죠. 교감은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감 치유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부교감 치유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체질기공 8개 체질에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면 체질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기공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도합 35분이 걸립니다. 풀 세팅. 우리 국선도 선도주에 정각동원 체지체령 불도일학 구할 장생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35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마치 그 날아갈 거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변을 제때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아침에 딱 그 시간에 식사 전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주시는 분이, 못 주무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무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그 다음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약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죠. 너무 편하니까요. 한날 톡 털어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되니까.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쪽에 칼 달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을 좋아지게 하지만 한쪽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그 기공법이나 국선도 단전 행동을 통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불면증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시체처럼 잘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시는 분 배고픔 바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변을 못 보시는 분 아침에 바로 이거 하는 중간에 가시게 한 20분 정도 하시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시켜 놓고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효과가 참 감동이란 얘기죠. 감동. 곡선도 물론 단전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산에 갔다 오면서 너무나 이런 그 수련하는 그런 그 효과를 몸에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그 감동을 같이 공유하고자 다시 한번 곡선기공, 곡선도 단전 행공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이런 영상을 보고 한번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